아니야. 가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내 말이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니네 또 비싼 돈 내고 가는 왜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저도 엄청 비쌀 줄 알거든요.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쟤는 말 함부로 하네. 저는 한 4, 500 할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자, 나눠 떨어진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문제 다들 물어보길래 나눠 떨어진다라는 맥락 자체는 아무튼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시계값이 얼마가 된다? 뭐 0이 된다 이런 스토리겠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E 플러스 F 마이너스 G 플러스 H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스토리니까 결국엔 짝수 번째 항들의 합과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서로 뭐 같더래 이런 스토리겠지?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값들이 각각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져갈 거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저게 같아질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 어떤 방식이 있겠어? 이게 1, 1, 1, 1로서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합이 얼마일 때? 합이 4로서 같을 수 있어. 또 1, 3개의 마이너스 1 하나의 구조도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럼 합이 2로서 같을 수 있어. 합이 0으로 같을 수 있어. 합이 마이너스 2로 같을 수 있어. 합이 마이너스 4로 같을 수 있어. 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좀 세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뭐 세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 저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다들 물어보길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경로 문제가 나오는데 요 경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런 거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1등급 수학에 경로 문제 겁나게 좋아하네? 꽤나 많아. 그래서 일단 알려는 주는데 그다지 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많은 학교에서 뭐 빈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너무 많이 그려. 아니 이거 그림을 내가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동글동글하게 내면 내가 다른 반에다한테 얘기했는데 니네 이거 길찾기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동글동글하게 아니면 혹은 뭐 인접한 영역에 뭐 그런 거 나올 때 이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동글동글하면 되게 헷갈리거든. 현재 거기 있는 그 동글동글한 그림을 선생님이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야. 이 그림 맞을걸? 잘 봐봐. 이거 맞지? 중간에 길이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맨 겉에는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 해서 일단 단순화 시켜놓고 나는 그림을 그려봤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는 111, 저쪽으로는 111 이렇게 되는데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식이 2가지, 여기로 가는 방식이 2가지니까 여기는 4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2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8가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10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21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8가지, 2가지니까 10가지, 20가지, 20가지니까 40가지, 80가지, 21가지니까 80, 101가지. 21, 그 다음에 이제 80, 20이니까 101 해서 여기는 202,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오겠는데 글쎄 그냥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알았지? 혹시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경로 문제를 막 다루거나 이러는 학교 있니? 경로 많이 하냐? 아직 그 경호에서 좀 안 돼요. 아 경호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럴 수 있지.
또 시험 기간 확인해봐야 되는데. 시험 끝나면 뭐 하지? 수업 4번 정도 있을 텐데 뭐 할까? 파티. 맞을래? 아니 진짜 뭐 그 계획서 해서 내야 되는데 4번 만에 딱 정리를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겨울방학 때 할 거를 연장해서 나가면 안 되고 중간에 반이 한번 싹 다 갈아엎어질 거라. 아 맞네 그 얘기. 일단 수업을 먼저 하고 이 풀이 먼저 한다면 자 172번. 자 카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B도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에서 서로 소인수 줘야 돼. MN에 대해서 A의 M 거듭제곱, B의 N 거듭제곱 서로 값이 같다. 자 우리가 내가 이제 다른 반에 수업할 때 이제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사실 요거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면 몇 개를 해보면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봐봐라. 우리가 기본적인 밑이 서로 같은 수가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의 2제곱과 2의 3제곱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저런 값들은 우리가 뭔가의 자연수 거듭제곱을 더 함으로써 자연수 거듭제곱을 더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값을 만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인 밑이 같은 애들끼리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밑이 다른 애를 갖다가 우리가 뭔가의 거듭제곱으로서 얘네를 같게 만드는 것 자체는 이건 쉽지 않아. 이걸 같게 만드는 것은 이건 좀 자연수 거듭제곱으로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이야. 그치? 다른 방식으로 가능해. 뭐 로그를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자연수 거듭제곱만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할 생각이고 뭐 합성수들도 다 마찬가지기는 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6이라는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합성수 6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6의 1제곱과 6의 3제곱이 있다면 우리가 얘한테는 3제곱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얘한테는 1제곱을 추가적으로 서로 같다고 만들 수 있어. 자 이럴 때 3과 1은 어때? 서로소 맞지? 1은 모든 수와 서로소니까 모든 자연수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목표가 좀 명확해지는 거야. 이렇게 현상을 좀 보니까 그럼 기본적인 위치 서로 같은 애들에 대한 맥락을 좀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밑을 2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있을 수 있고 2의 3제곱 있을 수 있고 2의 4제곱 있을 수 있고 2의 5제곱이 2의 6제곱까지 A값, B값으로 쓸 수 있지. 100 이하니까.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봐봐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꼭 뽑아. 몇 개를?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2개를 뽑는다는 건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뽑아서 총 30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4의 거듭제곱에 대한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자 다시 8의 거듭제곱에 대한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4의 거듭제곱, 8의 거듭제곱 중 2 이상 100 이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위에 이미 다 있다 이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겠다. 됐어? 다시 볼까?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런 맥락이라면 9의 거듭제곱에 대한 생각은 필요할까? 안 해봐도 된다는 거야. 여기 다 있다 이거지. 9의 거듭제곱도.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 남았냐면 4는 안 할 거니까 5의 거듭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6의 거듭제곱, 6의 1제곱, 6의 2제곱 7의 거듭제곱, 7의 1제곱, 7의 2제곱 8 안 해봐도 되고 9 안 해봐도 되고 10의 거듭제곱, 10의 1제곱, 10의 2제곱 얘네들 중에서 뭔가 2개를 뽑는 상황들
결국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세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들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좀 풀어주는 거야. 45페이지. 조는 자는 거 아니지 얘들아? 듣고 있지? 45페이지. 리리리리 안돼. 자면 안돼. 자면 안돼.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에 와이프가 산타 그 플레이모빌이라고 너네 잘 모를 텐데 그 약간 레고 같은 거 있어. 레고 같은 건데 레고는 조립을 하는 거고 플레이모빌은 레고 같은 건데 조립이 이미 되어 있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갖고 놀 수 있는 레고야. 레고는 갖고 놀 수가 없잖아. 조립밖에 못. 그 갖고 놀면 다 부서지잖아. 조립이 그러니까 레고 같은 거야. 근데 산타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약간 요새 좀 핫한 산타가 하나 있는데 산타 레고인데 크기가 한 요 정도 돼. 높이가. 꽤 커. 아침에 문 열면 산타가 있는 거야. 우리 집이 내가 약간 크리스마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 무슨 로망이에요? 그냥 좋아.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쌤 크리스찬이셔서? 아니 그런 거보다도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항상 좀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 옛날부터. 울면 안 돼. 아니 이거 애들하고 이거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일단 봐봐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니? 9회번 애들이 얘기해 주던데 14가지라던데? 그러더라고. 그거 뭐 하면 되니까 이건.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였는데 최단 거리? 최단 경로? 최단 경로에서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거 무조건 한 가지 아닌가요? 저게 가장 짧지 않나요? 사실 그게 맞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내 생각도 그건 맞다고 생각해.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수경출판사에다가 문의해. 알았지? 문제의 맥락은 그렇진 않고 그래 내가 봐도 저게 최단 경로긴 해. 최단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그것도 맞네. 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기진 않거든. 우기진 않으니까. 그럼 맞아. 이게 최단이긴 하지. 봐봐. 경로를 세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까지 오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오케이? 자, 요 자리까지 갈 때 여기서 가는 방법, 여기서 가는 방법, 여기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2, 1, 1 더하면 4. 그다음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있으니까 4, 5, 6 하면은 6가지. 자, 여기까지 가는 방식은 2가지, 4가지니까 6가지. 6, 4, 6이니까 16가지 해서 이게 22가지가 돼서 얘랑 곱셈을 하면 답이 나와. 아마 그렇게 답을 써서 채점하시면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최단 경로는 여기는 사실은 한 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은 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문의는 어디다? 수경출판사. 1등급 수학을 편찬한 수경출판사에 문의를 하시길 바라고. 실제로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이 센 문제, 미적분 문제 중에 뭐 하나가 좀 잘못됐다면서 신사고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실제로 답장이 오더라고. 신기해. 보내봐 나중에. 됐니? 176번.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회문수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쌤은 이제 이 문제 하나를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같은 맥락의 문제는 그 뒤에 검은 블럭, 흰 블럭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이제 C 단원 저 뒷부분 쪽에 하나 있는데 216번? 216번. 216번에 있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이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16번에 있는 문제를 풀게. 잘 봐봐. 자, 얘는 어떤 컨셉의 문제냐면 컨셉 자체는 약간 이런 식인 거야. 회문수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토마토? 그치? 우영, 그치? 이게 앞에서부터 읽어도 한 번도 안 봤어 그 드라마. 아무튼 자 이렇게 읽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서로 같은 숫자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사실 이거는 샤프를 댈 것도 없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답이 나와. 이게 왜냐면 생각을 해봐. 야, 그럼 5자리인데 아니 왜 고민을 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자리가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 1부터 9까지 9가지가 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는 수는 이 자리를 같이 결정하잖아.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10가지가 오겠지. 그럼 여기는 10가지가 오겠지.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당연히 답이 900개겠지. 맞지? 사실 이 맥락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봐봐. 그 216번 문제 볼게. 그 216번 문제를 보면 내가 예전에도 이제 이 문제 풀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반이 아니라 내가 작년에 풀었던 기억이 있어. 그 2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블럭과 흰 블럭이 있는데 흰 블럭이 3개, 검은 블럭이 4개야. 그 문제 마지막에 보면 이거를 순서를 맞바꾸어도 이게 왼쪽 오른 좌우를 바꾸었을 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요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난 이걸 셀 때 어떻게 이거 안 그러면 되게 막막하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셀지 생각하면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셀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 봐봐라. 검은색, 그다음에 흰색, 뭐 검은색.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검은색,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뭐야? 얘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었을 때가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는 서로 같아서 이걸 뭐라고 보자? 한 가지로 보자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난 전에도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크게 보면 이렇게 놨을 때 좌우가 대칭인 아이와 대칭인 형태와 비대칭인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저걸 구분해야 된다 이랬어. 왜냐면 비대칭인 애는 무조건 2개가 한 세트로 존재하게 될 거야. 비대칭은 무조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뭐 만드는 게 어렵진 않잖아. 반드시 2개가 한 세트야. 그래서 비대칭의 개수를 세서 절반으로 나눠서 비대칭 개수의 절반 개수와 대칭형은 유일하게 한 개로 존재하잖아. 대칭형의 개수를 합쳐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일단 먼저 얘를 갖다 전체 갖다 놓는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부터 해볼게. 흰색 블럭 3개와 검은색 블럭 4개를 갖다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총 7개의 블럭을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을 먼저 가져가고 흰색 블럭 3개가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한 가지로 봐야 하니까 맞지? 걔네끼리는 순서가 없지. 그래서 그 3개가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한 가지로 볼 거예요. 검은색 블럭 4개가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한 가지로 볼 거예요. 까지가 일단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선생님이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한 거냐면 예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의 맥락으로 설명을 했고 자 근데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선생님 어차피 7칸이 있는데 그 7칸 중에 흰색이 들어갈 곳 3개를 선택하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 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세도 되냐면 이 개수는 7개의 칸 중에서 흰색이 들어갈 곳 3개를 선택하는 것과
연산 방식 자체도 이미 어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수냐 좀 일찍 복귀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수냐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조합과 같은 맥락을 가져가는 개수, 그 계산 자체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2개짜리는.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수하, 고일 수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기훈이, 뭐 영재, 호선이, 재선이 이렇게 있어. 넷이서 이제 뭐 1년을 서가지고 이제 뭘 하기로 했는데 뭐 영재는 항상 기훈이보다 앞에 서기로 했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넷이서 순서가 바뀌는 전체 4패를 갖다가 그 중에는 분명히 호선이, 재선이는 뭐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상황 안에서 기훈이, 영재가 앞뒤로 서는 방식이 있을 텐데 기훈이가 앞에 서는 방식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한 가지로 보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다시. 뭐 다른 반들도 설명을 좀 해줬어. 그래서 예를 들어 AA, BB, CC, D 이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는 전체 경우에서 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나열을 하되 이 2개는 구분할 수 없어. 한 가지로 볼 거야. 둘이 순서가 바뀌는 건 2로 나눠줘. 2패, 2패, 2패 이런 식인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괜찮을까? 약간 이런 맥락의 계산이라서 좀 알고는 있으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음 전체 경우에서 7컴비상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가 나왔냐면 35개가 나왔어. 자, 근데 이때 대칭형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돼. 대칭형. 근데 잘 생각해봐. 흰색 3개와 검은색 4개가 있는데 좌우 대칭이어야 돼. 그럼 정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자면 하나, 둘, 셋, 4번째에 들어갈 거 뭐가 들어가야 되니? 색깔이 IQ 테스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니? 흰색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흰색과 검은색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서 왼쪽 오른쪽에 같은 개수가 배치될 수 있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 가운데는 흰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흰색 블럭 1개와 검은색 블럭이 몇 개? 2개. 자, 이래서 아까 회문수 얘기랑 같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뭐냐면 이쪽 앞쪽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누굴 결정해? 뒤쪽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수를 셀 때 어디만 보면 돼? 앞에만 보면 된다고. 그러면 3칸이 있는데 3칸 중에서 흰색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가 있을 테니 총 몇 가지가 있겠구나? 대칭형은 3가지가 있겠구나. 전체가 35개인데 그 중에서 대칭 형태로 나올 게 3가지라면 비대칭 형태로 나오는 것은 몇 가지? 32가지. 그럼 얘는 절반으로 나눠주고 16개를 얘랑 합치면서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다. 언더스탠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 시험에 저렇게 IQ를 약간 지능을 원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선호하진 않아.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저런 거 말고 그냥 정말로 완전 그 딱 틀에 박혀 있는 뭐 자연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배수가 몇세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남자 여자에 대한 자리를 앉는 거, 대부분 다 그런 맥락의 문제를 대부분 출제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킬러문항 이런 거는 한 학교당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다 이랬어. 다만 이제 배제도 사실 그렇게 막 그런 걸 많이 내진 않아. 대신에 이제 조금 이상하게 내는 학교 몇 개 있지. 이 근처에 있어. 송파 쪽에 보인, 뭐 잠신, 정령, 보인이 내가 좀 많아가지고 아무튼 말고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뭐 너무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걸 많이 내진 않는데 자꾸 지금 해보면서 연습하는 거야. 연습. 머리 쓰는 연습. 될까? 나 좀 넘어갈까? 자, 다시 좀 돌아와 볼게. 어디로 돌아오냐면 그래서 회문수 45쪽이었고
다음 페이지 46쪽 46쪽에 182번 181번을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181번도 할게. 왜냐면 중요한 문제, 사실 안 어렵고 내가 많이 얘기했던 패턴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할게. 자, 일단 182번 먼저. 쌤이 좀 몇 개는 쭉쭉 찍어가면서 풀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선생님이 좀 풀이를 먼저 할 거냐면 저기까지 순혈과 조합 전까지 51쪽까지는 오늘 할 거고, 내일 C단원 나머지 풀이랑 그 다음에 저기를 할 거야. D단원 좀 풀어줄 문제들이 있어서 D단원 설명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182번은 나는 그냥 이 문제를 보면 항상 이거 제시 본 사람들은 제시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 현재 블럭을 이렇게 9개를 쌓았고 근데 좀 약간 1등급 수학이 이런 건 좀 별로야. 여기 이제 아래라는 말을 쓰지 않니? 아래쪽 단면? 아니 나는 아래쪽이라길래 이게 진짜 아래인 줄 알고 왜 아래에서 봤는데 9칸이 아니지라는 생각부터 했거든. 내가 바보야? 이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아래가 그 아래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더라고. 이렇게. 나만 몰랐구나. 그래, 나만 모르는 걸로 하고. 오른쪽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본 거. 너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아래쪽이란 말을 했지? 오른쪽. 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도 세 칸이 다 차 있고, 이렇게 봤을 때도 세 칸이 다 차 있어야 돼. 그러면 솔직히 뭐 다들 머리 안 나네. 야, 솔직히 몇 개면 충분하니? 블럭이 3개면 충분한 거지. 근데 여기 문제를 몇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4개를 가지고 풀려야지. 항상 이런 식이거든. 항상 이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이쪽 열의 개수와 어차피 이쪽 열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서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첫 번째 1행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두 번째 2행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세 번째 3행이라 생각을 했을 때 방향을 이렇게 봤어. 분명히 1행, 2행, 3행 중에는 어느 행 하나에는 2개가 들어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맞지? 그래야 맞잖아. 근데 그 다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2개가 들어갈 행을 골랐어. 2개가 들어갈 행을 고른다는 건 1, 2, 3행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 다음에 그 행에 있는 3개의 블록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넣어야 되잖아. 그 넣는 방식이 또 몇 개야?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골랐어. 자, 골랐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까지 다 넣어놨잖아. 이제 지금부터 2행과 3행에 하나씩을 더 넣어서 이쪽으로 봐도 다 채워져 있는 것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야? 요쪽 위치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잘 생각해봐. 봐봐. 만약에 쌤이 2행에서 여기다 블럭을 놨다고 하자. 그러면 3행에 하나를 놓을 때 어디다 놔도 큰 문제가 없지. 인정해. 맞잖아. 여기다 놔도 3행은 큰 문제가 없지. 그래서 그 방식이 일단 3가지. 다시 봐봐. 거꾸로. 그럼 선생님이 3행에 놓는 블럭을
여기다 놨다고 하면 이행은 어디다 놔도 큰 문제가 없지. 그 방식이 총 3가지. 그러면 지금 방금 쌤이 말한 것만 들어봐도 뭔가 겹치는 게 있지. 뭐가 겹쳤니? 요 자리에 2개가 들어오는 경우는 겹쳤지. 됐니? 그거 한 가지를 싹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요 위치에서 봐도 채워져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선생님 잠깐만. 근데 저게 언제나 사실 뭐 경우수 문제 중에서 언제나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없어. 근데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제시 문제였어. 제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앞열 뒷열이 있는 거였어. 앞열 뒷열이 있는데 위에서 본 단면이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본 단면이 이런 거였어. 그리고 총 몇 개 가지고 만든다고 했냐면 유리상자를 뭐 검은색 유리상자 6개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 문제였는데 저 문제를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 센시에 있는 문제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치 뭐야 제시 다 센시에서 냈는데 전에 언제야 1학기 끝나고 나서 저기 뭐야 그 주황색 다 발라서 줄 때 센시 다 있었거든. 거기 다 있었거든. 맨날 지들끼리 야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나는 앞에서 가만히 있어. 속으로 얼마나 끽끽거리고 웃었겠니. 아휴 지랄들하고 앉았네 저거. 다 했던 문제인데 저걸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어서 봤는데 막 어렵다고 막 통과 못해 넌 병신아 막 이러고 앉았더라고 막 지들끼리 아주 그냥 아휴 못 산다. 봐봐 원래 그렇지. 저 이거 봐도요? 전 제시한 봐라. 어차피 무리데스. 어차피 통과는 무리데스야. 어차피 안돼 이게 제시까지는 통과가 그리 쉽지 않아. 봐봐. 근데 맥락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먼저 이 아래쪽 위에서 본 단면을 보니까 하하하하하 6개잖아. 아 이건 100%다. 뭐가 100%냐면 야 이거 라인당 100% 하나씩만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라인당 분명히 요 라인 라인당 이쪽 위에서 아래로 라인당 분명히 하나씩만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6칸이 채워져 있지. 근데 저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어디 있었지? 그 고쟁이에 있었나? 그 뭐 B당원이었던 것 같아. 위에서 봤었을 때 그 밑에 그림자가 블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었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2개였나 해갖고서는 뭐 쌓는 거였어. 옆에서 보면 어떻게 그러면 맨 바닥에 달려있는 게 몇 개인지 보고 새로 위에다가 쌓을 게 몇 개인지를 생각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원래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는 내가 지금부터 쌓을 개수와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야만 하는 개수에 대한 생각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6개가 분명히 쌓여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 근데 그렇다 쳐. 근데 이걸 이렇게 봤는데 여기랑 여기가 채워져 있다는 건 이걸 여기 이렇게 본 거잖아. 여기 앞에 라인을 봤는데 이렇게 2개가 채워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쌤 뭐라고 생각했냐면 봐봐. 이게 앞에 줄이야. 앞에 줄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일단 여기 하나 들어오는 방식이거나 여기 하나 들어오는 방식이겠다 생각을 했어. 다시 라인당 하나씩만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랑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X자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그럼 2가지야 여기가. 자 뒷줄을 보면 현재 뒷줄은 이게 이제 공간 감각
공간 감각까지 필요해야 되나? 아무튼 그 뒷줄을 이렇게 보면 세 개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다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렇게 되면은 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색깔이 다 칠해져 있어. 근데 분명 여기는 라인당 하나씩 들어가니까 4개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총 3라인이잖아. 4개인데 그럼 분명히 이 중에서 뭐가 있어? 2개가 들어간 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아까 그 얘기인 거야. 그럼 어딘가 2개가 들어갔겠구나. 그래서 그런 줄을 골라 먼저. 몇 줄이 있는 거야? 3줄이 있는 거잖아. 셋 중에 하나를 골라. 골랐지? 자, 첫 줄에다 들어갔다고 치자. 거기서 4개 중에 2개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럴 수 있겠지? 뭘 곱해야 돼? 4컴비 2를 곱해야 돼. 자, 다음.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 넣어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4개가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려면 또 이거 아니거나 이거나 또는 이거여야겠지.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채우는 방식이? 다시 2가지가 있다는 거지. 6, 6에 36 곱하기 이렇게 답을 냈다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돼?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야. 일부러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패턴적으로 머릿속에 이 생각을 다시 얘기해. 모든 문제가 다 저걸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고 내 말이 다 맞는 거 절대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해결책과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나 쌤은 가르치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저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면서 문제 풀었다 이거지. 안 맞을 때도 있었어. 뭐 언제나 다 맞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해결책으로서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 살면서. 오케이? 또 다른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중에 또 보여줄게. 또 적용되는 문제가 또 더 있어. 더 있어서 그래. (181번) 아, 근데 이 문제 질문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기사 이런 거. 근데 이 문제도 내가 얘들아 문제를 보면 집합 문제랑 엮여 있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학교 선생님들이 집합이랑 엮이는 경우의 수 문제, 함수랑 엮여 있는 경우의 수 문제 이번에 분명히 낸다. 학교별로 분명히 낼 거야. 이런 단원과 단원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해. 자기들끼리는 그걸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들끼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서 단원과 단원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은 중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 봐봐. 분명히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렇게 되고 집합 가르칠 때였는데 야 이렇게 나오면 이래놓고 문제에서 뭘 물었니? 문제에서 이런 걸 물었지. 순, 서, 쌍. 문제에서 저런 걸 물었지. A, B, C. 쌤이 정말 A, B, C를 구하드나? 난 주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했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원소들이 자기가 들어갈 영역을 선택하는 개수로 문제를 대신 해결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A와 B와 C가 있는데 근데 자 교집합 영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A와 B가 들어갈 수 있어. 즉 스몰 a와 스몰 b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라고. 이 얘네는 각각 몇 가지씩의 선택권을 가져? 각각 2가지씩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다음 나머지 C와 D가 있는데 나머지 C와 D는 어차피 합집합이 전체여야 하니까 C와 D가 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교집합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 자리 A 교 B엔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중에 하나여야 돼. 이해가 될까? 몇 번 더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문제들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은 시험에서 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 이 문제 유형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지. 알겠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한 거니까 잘 풀어주시고 잘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페이지. 여기 전부 다 수영도인데
일단 183번을 맞출 수 있어? 야, 이거 맞출 수 있어? 일단 쌤이 모든 반들을 다 수영도로 풀어주긴 했어. 183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수영도를 함축적으로 그려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그럼 선생님, 이 183번 문제는 수영도를 안 그리면 답이 없나요? 모르겠어. 내가 이 수경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모범답안도 다 확인해봤어. 근데 내가 가끔 쓰는 표현이잖아.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풀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식의 맥락으로 접근 자체가 잘 안 되는 접근을 했더라고. 뭐 어떤 색깔이 뭐 하나를 사용할 때, 두 개를 사용할 때, 건너서 사용할 때, 세 개를 뭐 이런 맥락.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 애가 딱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게 서로 인접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쉬운데 인접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개수는 많고 색깔도 많아. 아주 쉐시야. 이게 색깔이라도 적으면 문제가 그나마 단순해지는데 색깔도 5개잖아. 아주 최악의 문제였어. 내가 그간 근 몇 년 동안 본 색깔 칠하는 문제 중에 아주 최악의 문제였는데 일단 난 해결은 했어.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식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자. 세영아. 미안해. 클로즈도 도어 좀 부탁할게. 요새 들어서 여기가 열려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요새 들어 담배 냄새가 많이 올라오지. 아까 담배 냄새 엄청. 근데 요새 복도 쪽에도 담배 냄새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새 들어 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뭐 한때는 흡연자였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예전에는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담배 냄새가 되게 구수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나도 담배 냄새가 좀 그렇게 썩히 좋진 않네. 하지만 원장님이라든지 뭐 다른 선생님들 다들 피시기 때문에 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절대 싫은 해석하지 않아. 좋아. 봐봐. 했어. 나는 이거 결국 수영도로 완성했는데 자 맥락 다시 볼게. 구조를 잘 봐야 돼. 구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면서 보자. 일단 먼저 쌤 봐봐. A 영역에 1번을 칠했다 하고 사실 여기는 칠할 수 있는 건 1번을 포함해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총 5가지가 가능하지. 색깔 5개니까. 맞지? 다시 봐봐. 자, B에다가 칠하는 것은 1번과 다른 걸 칠해야 하고 그러면 2번을 칠했다 하고 2번 포함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가 오겠지. 원래 다 그린다면 4가지가 와야지 맞는 거잖아. 자, C 영역을 색칠하려고 할 때 C 영역은 현재 상황에서는 A 영역과는 이웃하지 않아서 A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부터는 언제나 다 수영도에서 모든 경우들이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없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2번이 오든 3번이 오든 4번이 오든 5번이 오든 같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 나중에 곱하기 4로 마무리를 하지만 여기 C 영역은 1번이 올 때, 3번이 올 때, 4번이 올 때, 5번이 올 때 중 1번이 오는 것은 얘와 같은 경우고 3, 4, 5가 오는 것은 얘랑 다른 경우니까 1번과 3, 4, 5번은 본질적으로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저기부터 가르는 거야, 경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리게 될 수영도가 너무 복잡하다면 1번일 때와 3, 4, 5번 중 하나일 때를 따로 구해서 3, 4, 5는 어차피 같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니까 3, 4, 5 중에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3을 때릴 예정이야. 여기까지 될까?
다시 볼게. 자, 그러면 좋다 이거. 그럼 1번은 칠했어. 보자. D를 칠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1번을 칠했으니까 그 다음 칠할 수 있는 게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고 4번이 올 수도 있고 5번이 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E는 여기에 2번이 왔으니까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1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겠지. F는 여기에 1번이 왔다면 F는 A와 E랑 서로 달라야 돼. 얘네 둘과 달라야 되니까 둘 다 1번인 케이스인 경우가 개수가 다르게 나와. 몇 가지가 나오겠니? 4가지가 가능하겠지. 2, 3, 4, 5. 자, 근데 예를 들어 E와 A가 서로 색깔이 다른 경우들은 어때? 각각 3가지씩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몇 개야? 13가지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야, 3번에서 그렸다고 생각해봐. 1, 2, 4, 5지. 1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이 개수를 결정했지 방금.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1 하나와 나머지겠지. 다르겠니? 개수가? 굳이 다 그려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케이. 13개가 4번 반복될 예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산을 해보면 13 곱하기 4가 되면서 52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는 52개야. 요건 이제 따로 그려야 돼 또 이제부터. 자, 3번이야. 3번을 칠했어. 그럼 D는 어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얘가 1번이면 E는 2번, 3번, 4번, 5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 뭐가 달라? 이 새끼 다른데? 뭐가 달라? 2번이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면 몇 개가 나와? 3가지가 나오지. 1번, 2번이면 얘가 3가지일 거 아니야. 3가지. 아! 여기는 12개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2번, 4번, 5번을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어때? 1 하나와 나머지지. 4, 3, 3, 3이잖아. 안 세봐도 돼. 여기는 어차피 다 13개씩일 거야. 13 곱하기 3에다가 12개. 이렇게 해도 되고 52에서 하나 빼도 되겠지. 51개야.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같은 것으로 미루어 진작이 가능해. 51에다가 3을 곱하면 153에다가 아까 요 자리가 52개였지. 더하면 205개에다가 얘네를 곱해줘야 되지. 답이 4100까지 라고 난 구할 수 있어. 넌 힘들겠지. 메롱. 너는 어려울 거야. 굉장히. 난 구했어. 아하하. 고2 가르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뭔지 알아? 미적분 수업 하다가 짠! 알겠어? 딱 뒤돌았는데 다들 모르겠어? 모르겠대. 메롱.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넌 모르겠지? 이것도 모르니? 말지. 약간 수상학까지는 애들이 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있으니까 쫓아오네. 다 이렇게 듣고 오 그러냐고 막 이런다고. 한 수투 미적 정도 가잖아. 수투까지도 그래도 사람이 좀 쫓아오는데 미적부터는
예전에 기하 벡터, 기하 이전에 기하 벡터 거기는 내가 설명해 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 그래. 이것도 몰라. 메롱. 니네 되게 한심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수학 되게 겨우겨우 구구단 외우는 뭔지 알지? 주변에 있잖아. 겨우겨우 이제 한 3단 정도 떼는 애들 보면은 되게 막 좀 그렇잖아. 뭔지 알지? 메롱. 이번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고? 막 이게 왜 어려워? 걔네들이 이제 널 보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뭔지 알지? 그런 느낌? 아니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학교 가면 막 반에서는 되게 막 주태보고 내 반에서는 뭐 시험 보고 이러면 막 빌빌 바닥에서 기다가 학교 가면 신이라 그러더라고. 수학의 신. 쌤 제가 학교 가면 좀 그래도 좀 해요 이러더라고. 많이 해라. 그래 학교 가서 해. 그렇지. 자 쌤이 세 문제만 더 풀게. 51페이지인데 세 문제만 더 풀고 그 기출평가 봐야 돼. 알겠지? 자, 세 문제만 더 풀게. 다 했어. 51페이지야. 아 여기 진짜 쉣. 왜? 아 이건 진짜 아니지. 봐봐.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 욕해도 되지. 안 잘리는 걸로 해. 욕은 안 잘리는 걸로 해. 쉣! 죽어버려. 아니 199번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 너무 함축적 의미를 그냥 그림에다가 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놓고 이것만 보고 애들이 어떻게 알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참 미쳐버리겠네. 훈련된 비둘기가 A1 지점을 출발해서 걸어가거나 비둘기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걸어가 날아서 A 6번 지점까지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걷거나 날아서 도착하는 모든 경우를 구하려고 날아가기 시작하거나 착륙할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자 일단 내 말 잘 들어. 내가 다른 말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얘들아 모든 것에는 정의라는 게 있잖아. 정의. 쌤 이름이 이기훈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정의 되었어. 난 이기훈이라고. 알았어? 내가 눈이 두 개고 머리가 노래서 이기훈이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기훈이 아니라 그냥 이기훈으로서 정의가 된 거야. 자, 이 문제를 내가 지금부터 정의를 하는 거야. 알았어? 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 거지. 선생님 이게 이런 경우는 왜 안 돼요로 나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도 이 정의를 알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어. 알았지?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절대 규칙인데 걷는 것은 한 칸만 가야 돼. 한 번에 한 칸밖에 못 가. 한 번이야. 한 번에 한 칸만 걸을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 칸을 간다라는 의미는 걷는 방식도 있고 나는 방식도 있는 거야. 한 칸을 간다는 의미는. 알았어?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총 5칸을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혹시나 5칸을 가는 과정 중 2칸 이상을 가는 것은 2칸 이상 한 방에 가는 걸 말하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것은 나는 것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쌤?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처음에 A1에서 시작을 해서 A6에 도착을 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그 과정을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A1 출발, 휙,
A3 휙 A4 휙 A6. 자, 과정 경로를 내가 썼어. 잘 봐봐. 경로를 썼어.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이 경우의 수는 현재 자, 몇 칸 같니? 2칸 같지? 이것은 나는 거밖에 없어. 나라서밖에 못 가, 이렇게는. 다음, 자, 몇 칸에 갔니? 1칸에 갔지? 이거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걸었을 수도 있고 날았을 수도 있어. 자, 몇 칸에 갔니? 2칸에 갔지? 이건 100% 뭐했니? 날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봐. 5라는 숫자를 선생님 만약에 2 더하기 1 더하기 2라고 표시했다면 이 경우의 수는 날아서 날거나 걸어서 날아서야.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인 거야. 이렇게 세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정의야.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림 하나 띡 주고 애들이 어찌 아니? 아, 정말 답답한 문제지 글쎄. 이건 아니지. 잘 봐. 그래서 선생님 이걸 다 언제 세요?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셀 거야. 잘 봐봐. 그래서 5를 자연수 분할할 거야. 분할. 일단 5 한 방에 가는 방식이 있지. 뭐 했겠니? 날아서 갔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야. 5를 1 더하기 4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1 더하기 4일 수도 있고 4 더하기 1일 수도 있는 거지.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2가지 곱하기. 이 1은 걸었을 수도 있고 날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2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4가지야. 하나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3일 수도 있지. 자, 113, 131, 311이니까 일단 총 얘네가 순서가 개수의 순서가 바뀌는 건 3가지. 자, 3칸을 한 방에 간 것은 뭐밖에 없어? 날아서 간 거밖에 없지. 한 칸 한 칸 갈 때 각각 몇 가지씩이니? 각각 2가지씩의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세는 거야. 언더스탠드? 그냥 그렇다고. 좀 별로야 사실. 됐니? 그래서 답은 니네가 내시면 되긴 하는데 아니 뭐 그냥 나 일단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하나가 뭐지? 자, 그 밑에 거 200번. 요 문제는 좀 그래. 요 문제는 그 수영도를 그려보는 게 맞아. 이 문제는 수영도를 그리시는 게 맞는데, 보자. 자, 문제를 잘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 위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작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으니까 아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커야 돼. 그러니까 8은 이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될까? 그 상황에서 일단 수영도로 갈릴 거야. 이게 수영도로 갈라야 좀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먼저 2의 위치야. 2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A2가 2일 때와 B1이 2일 때로 나눌 수 있어. 자, A2가 2라면 그 다음은 3의 위치인데 이 자리 A3 자리에 3이 올 때랑 B1 자리에 3이 올 때 크게 보면 이것도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 이때 A3 자리에 3이 온다면 봐봐. 이 A4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4가 와도 되고 4가 오면 여기에 5, 6, 7 이렇게 돼야 돼. 5가 와도 되고 6이 와도 되고 7이 와도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총 A4 자리가 결정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야. 밑에는 다 결정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A4가 결정되는 총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B1 자리에 3이 올 때, B1에 3이 올 때, 요 위치에 3이 온다면, 이건 4 때문에 좀 더 갈라봐야 돼. 다시, 4가 어디에 오느냐인데, A3에 4가 올 수 있고, B2에 4가 올 수 있어. 자, 만약에 4가 이 자리에 온다면, 요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5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지. 여기가 5면 여기가 6, 7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5, 6, 7이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총 3가지가 나와. 자, 마찬가지로 B2가 이 자리가 4가 오면 잘 들어봐. 5는 어디여야 돼? 5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올 수는 없잖아. 이게 오면 여기 뭐가 와? 올 게 없잖아. 그래서 5는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러면 6, 7, 7, 6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A2가 2일 때가 4, 3, 2 해서 총 9가지가 나와. 이 문제의 답은 14고 나머지 절반은 네가 해. 난 못하겠어. 헤헤. 안 해줘. 아니 같이 고생해야지. 누구만 고생한 게 있나? 눈을 떠라 그래요. 아니 쌤이 요새 부동산 계약 문제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인데 아무튼 내일 모레 월요일날 법무사 만나야 돼. 아니 집에 나가야지. 나도 이제 이사를 가는데 감일로 이사 가야 되거든. 우리 집이 안 나와서 집주인한테 이번 달이나 계약 종료일이니까 저기 보증금 주셔야죠 이랬더니
뭐그 사람도 돈이 안 들겠지. 지금 요새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문제가 심각해서 그지 뭔지 알지? 몰라? 있잖아 미국 연방준비기금 쪽에서 이제 금리를 자꾸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같이 오르거든.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경제에서 배우나? 일반 너네 사회 시간에 안 배우니? 통화량이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통화량 통화량이 어떻게 돼야 돼? 적어지지. 돈이 안 돌지. 금리가 오르면 맞잖아. 뭐 안 배우니? 배우지? 왜 모른다는 표정이지? 그래서 아무튼 돈을 못 준다는 거야. 돈을 주셔야죠. 저기 보증금 원래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돈을 집주인한테 주면 집주인이 그 돈을 나한테 주는 형태가 원래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순서인데 그럼 이제 집으로 아무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집주인 나한테 돈을 못 준다는 거야. 돈을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데 나를. 그래서 집사람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하잖아. 뭐 하나님께 맡기겠대 갑자기. 내 돈인데 왜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아니라 제 돈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야. 나도 크리스천이야. 나도 교회 다녔고 나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 다 좋은데 이럴 때 왜 하나님을 찾냐고 갑자기. 미쳐버리겠네. 나 그 할머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그게 아니라 저기 돈을 달라고요. 법에 맡기자고요. 나 미쳐.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또 받았어. 어떻게 된 게. 그건 또 왜 하나님께 안 맡겼지? 나 진짜. 나 이 할머니 때문에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할머니 어차피 유튜브 안 볼 테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진짜. 이건 아니지.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이런 말씀 읽었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일기했어 일기에. 돈을 나 이사 가야 된다고. 쌤 지금 이사 날짜 지난 시간 쌤 엄청 이사 날 원래 이제 지금 이사 날짜도 법에서 입주거든. 나 새로운 지은 집에 입주 들어가는 거라 그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죽겠어 지금 머리 아파. 어떡하니 진짜. 자꾸 그러면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사 만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연체하면은 집에 안 들어 입주 안 하고 이제 연체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그 집주인한테 내라고 해야죠. 내가 못 내죠. 아무튼 자 봐봐. 진짜. 그 할머니 미쳐. 그놈의 하나님 얘기. 날 막 혼내더라고. 기도하고 너도 기도해 막 이러더라. 좀 이상해. 다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진 않거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많아. 저기 알아?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알아? 사이비? 뭐 있어. 거기 가면 앞에 맞아요. 그 뭐지?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의 교회. 네. 맞나? 이름이? 맞아요. 그거 하나에 거기 미쳤어. 거기 하남 신천명 앞에 지금도 막 시험 있어요. 거기 미친 사람들 많아. 거기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뭔지 있어. 사이비인데 이 뭉탱이로 모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막 치를 떨고 있어. 지나가는데 귀에다 대고 막 하늘 교회 다니라고 막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막 미쳐버리겠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금. 왜 그러나. 막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막.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나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너네도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가니? 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지만 나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막부터 했대요. 뭐 난리야. 몰라. 나 우리 집 이사 가는데 거기 가밀고 그 뒤쪽에 구단지거든. 나 구단지로 이사 가야 돼서 바로 앞인데. 돌아버리겠네 정말. 자 아무튼 뭐 그건 거고. 하여간. 그 동네에서 신천지만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뭐라고? 그 동네에 그 교회가 있다면서요, 사이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천지랑은 또 달라. 사이비도 열어줬는데.
그 신천지는 저기 뭐 때문에 유명해졌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 그 전에도 이제 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 다 알아 원래. 그 저기라서 워낙 유명한 사입이라서. 걔네가 저기잖아. 그 추수꾼 알아? 추수꾼? 잘 모르는데 추수꾼이라는 게 있어 신천지에는. 그 추수꾼이 뭐하는? 추수가 뭐야?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잖아. 그 추수꾼이 뭐하는 거냐면 일단 신천지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잠입을 해. 잠입을 해서 거기서 접촉을 하는 거야 몇몇 사람들한테 꼬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걸 추수꾼이라고 해 걔네한테. 진짜 되게 유명한 거야 이 얘기는. 신천지가 원래 그걸로 유명하거든. 추수꾼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오지 말라고 옛날부터 붙어 있었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 텐데 신천지 뭐 출입금지 그냥 붙어 있는 교회들 옛날부터 있었어.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 난 처음에 신천지가 코로나 그 터졌을 때 되게 유명해졌잖아. 그때 약간 저기 신천지면 저럴 수 있겠다. 뭐냐면 약간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일부러 집단 감염을 하지 않았을까. 쟤네 저러고도 남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코로나가 좀 굉장히 무서운 병이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졸길래 좀 딴소리 좀 했어. 자, 봐봐 요거만 하고 야 또 경로 문제. 일단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먼저 그 얘기할게.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엄청 중요하다 이건 아닌데 그냥 듣고 넘겨. 봐봐. 이 문제는 현재 그 경로가 거기 오타가 나와 있어. 블랭크. 저기 거리가 6이야. 총 움직인 거리가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6이야. 알았지? 거리가 6번을 움직여서 가야 돼. 도착을 해야 돼. 알겠지? 자, 봐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러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번 만에 가려면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여야 돼. 6번이면 그래야 돼. 왠지는 해보면 알아. 알겠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너가 중요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얘는 A에서 B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직선 경로거든. 사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랑 얘가 흐트러졌다가 앞으로 가는 거라서 얘랑 얘가 중요해. 근데 이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 2개, 얘 2개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얘를 배치하는 형태로 셀 건데 얘와 얘를 배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하 이건 돼. 근데 예를 들어 하 이건 안 돼.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로 못 가잖아.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 중간중간에 너를 배치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데다가 하나씩 넣는 거야. 요런 데다 하나씩. 요런 데다 하나씩 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야. 봐봐라. 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네를 배치할 건데 배치하는 방법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니까 5자리 중에 2곳을 골라서 하나씩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 또한 이건 모두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2개를 한 방에 배치도 가능해. 이렇게 하하 이런 식으로. 맞아? 2개를 한 방에 배치하는 경우는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15가지가 있어. 근데 그럼 이 빨간색 얘네들을 갖다 배치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도 있어. 여긴 똑같아. 그래서 요게 답인 거야. 설명은 해주겠는데 이 문제는 좀. 자, 풀어준 문제들은 재채점 좀 해주시고